그럼 비겁은 뭐냐? 일간이 간목이라고 하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 되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간목과 을목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같은 오행이다 이 말이죠. 같은 오행.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병화와 정화도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이고 양이고 음이고 음이죠.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그것을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그것을 겁재라고 한다. 이런 것은 십신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생 운동은 뭐냐? 목 다음에 화 운동이 오고 화 다음에는 토 운동이 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보면 목,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 다음에 화가 오고 화 다음에 토가 오고 토 다음에 금이 오고 금 다음에 수가 오고 수 다음에 목이 온다. 그 말이지 목이 수를 만나면 도움을 받는다. 화가 목을 만나면 도움을 받고 토가 화를 만나면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다. 다음에 온다. 이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수 다음에는 다시 목이 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수 운동 다음에는 다시 목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때 음간은 음간끼리 어울리고 양간은 양간끼리 어울린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음간은 음간끼리, 양간은 양간끼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목 다음에는 뭐가 오냐? 병화가 옵니다. 정화가 오는 것이 아니죠. 병화 다음에는 무토가 오고 그 다음 무토 다음에는 경금이 옵니다. 그 다음 경금 다음에는 임수가 오고 임수 다음에는 이제 간목으로 이렇게 양간은 양간끼리 어울리고 음간도 한번 해보면 음간은 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을목 다음에는 정화가 있고 정화 다음에는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다음에는 신금이 있고 신금 다음에는 이제 계수가 있죠. 계수 다음에는 을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양간도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우주는 오행 운동을 한다. 십신 정할 때는 천간끼리만 정한다. 아까 십신에 대해서 했죠. 십신을 정할 때는 천간끼리 정한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친 이렇게 하면 여기를 목국토 해가지고 이것이 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배운 것이 좋죠. 간목 있고 무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편제가 됩니다. 여기도 간목도 양이고 무토도 양이죠. 그러니까 양이 양을 만날 때는 항상 편자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은 십신에 관한 것이니까 십신 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이란 것은 아까 괴롭힌다라고 말했죠. 극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 벌이 있다.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상과 벌, 당근과 채찍도 결국은 음양과입니다. 음양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있죠. 학교 교육에서도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최근처럼 아이들을 채찍, 벌을 못 주게 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고 그런 교육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상극운동은 목화, 토, 금, 수가 있다. 목화, 토, 금, 수가 있으면 목생화라겠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상극운동은 한 칸 건너뛰고 이렇게 된다겠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 목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극은 괴롭힌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수극화 하면 물로 불을 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만일에 불이 더 왕성하면 어떻게 수로 불을 끄겠습니까? 그러면 또 변명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변명에 변명, 거짓에 거짓을 더하다 보니 명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목국토, 그 다음에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 이것은 십신 정하려고 이제 필요한 것이다. 극을 하는 것은 재성과 이제 관성이 있죠. 생을 하는 것은 식상과 인성이 있습니다.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것,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 극하는 것이고,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한다. 십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 정할 때 쓰기 때문에 지금 상생상극 설명하는데 십신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 목이 상극운동이다. 극이란 거는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대상을 바로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대상이다. 물건 같은 것도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 바로 재성이 됩니다.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거 있죠. 나를 마음대로 통제한다. 그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있죠. 예를 들면 도끼가 있다.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패죠.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도끼한테 당하게 되죠. 그러면 도끼한테 나무는 재성이 되고 나무에게 도끼는 관성이 되는 거죠. 직장에 보면 군대 같은데 보면 상사가 있다. 상사는 쫄병,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다루죠. 그래서 상사가 쫄병을 괴롭힌다, 다룬다, 시킨다.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쫄병이 재성이 되는 거고, 졸병 입장에서는 상사가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놓으면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 그만큼 쉬워집니다. 음간은 음간끼리, 양간은 양간끼리,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신은 천간의 글자끼리 정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가보가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상관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지는 뭐냐? 천간. 이 간목이라는 것이 12운성 상으로 사에 속한다. 사. 12운성 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걸록, 제왕, 쇠, 병, 사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이 있는 사에 있다. 간목이라는 것은 봄에 걸록, 제왕, 쇠, 봄에 힘을 얻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병, 사, 묘가 됩니다. 그 의미고, 여기에서 상관이 되려면 여기 정화가 있죠. 그러면 간목은 양이고 정화는 음이니까 목생, 화,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겠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같단 말은 둘 다 양간이든지 둘 다 음간이든지, 다르단 말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거나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일 때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음양이 같을 때를 재성, 관성, 인성에서는 편자를 쓰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자, 발을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십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쨌든 십신은 천간끼리 정하지 천간과 지지로 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후에 명리 공부가 어지러워진다. 지금 대부분의 만세력도 천간과 지지에 십신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만세력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만세력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만세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두 제거하고 천간끼리 십신을 정한다, 이러한 원칙을 정해서 만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나이스 만세력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만세력은 입충 기준이 아닌 동지 기준의 만세력도 별도로 나타내게 해놨습니다. 입충 기준으로 한 만세력과 동지 기준으로 한 만세력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입춘 동지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지는 뭐냐? 동지는 밤이 가장 길 때죠. 밤이 가장 길다.
밤이 가장 길다. 이때가 동지가 됩니다. 하루로 말하면 자정하고 같죠. 자정도 이제 밤이 가장 길고 동지가 지나면 이제 양의 기운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정이 지나면 이제 낮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지고 밤은 이제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정이 지나면 새 날이 왔다고 하고 동지가 지나면 새 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지 기준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만세력은 입충 기준으로 되어 있죠. 저우로 눈금이 잘못된 상태에서 명리를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제대로 답이 나오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이스 만세력에서는 입충 기준과 동지 기준의 만세력을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원칙에 맞는 자연의 법에 맞는 만세력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대설이 있죠. 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환이 있습니다. 소환에서 또 입춘이 이렇게 있죠. 그럼 입춘 기준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동지는 밤이 가장 길 때입니다. 밤이 가장 길 때고 동지가 지나면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일양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설과 소환까지가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환에서 입춘까지가 또 30일인데 대설과 소환 그 사이에 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월이라고 하고 여기를 축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춘부터를 인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만세력은 입춘 이때가 되어야지 새해가 시작한다. 2026년이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동지 기준의 만세력에서는 동지가 지나면 이때부터 2026년이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일반 달력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동양에서는 설날이 있었죠. 음력 1월 1일. 이때 또 새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연의 법, 우주의 법은 동지가 지나야지 일양이 시작한다. 새해가 시작한다. 이 대자연의 법에 맞춰서 잘 생각해보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관행, 지금까지 써왔던 그 관행에 의해서 쭉 계속 앞으로도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학문은 관행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죠. 명리학이란 것은 자연의 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이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